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전체적으로 봅시다. 수원수투, 니네가 배우는 수원수투에서 식 있을 거고, 인수분해, 그 다음 뭐죠? 나머지 정리. 그죠? 아파트에 이것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집합이나 명제나 이건 의미가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야? 방정식이죠? 하고, 함수하고, 도형 좀 해야죠. 그 다음에 삼각함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과로 넘어가면 지수로그와 수열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죠? 그 다음에 미분, 적분, 기백. 여긴 골라서 하는 수밖에 없어. 확통. 그렇죠. 그거 안 할 수 없거든. 꼭 있어. 확률 통계가. 이걸로 이제 10개를 한다 이 말이지. 이쪽은 탄탄히 해야 되니까 7개를 해야 되고, 이쪽은 10개를 할 건데, 그래서 17개. 총. 이렇게 할 건데, 이쪽은 점화식 위주로 할 거고, 지수로그는 상용로그하고 방정식 함수, 이쪽 파트, 그지? 특히 지수로그 부등식이 어려우니까 그쪽 파트 하면 됐고, 미분은 개념을 쭉 잡아줄 거예요. 평균 변화에서부터. 그리고 이쪽에 이제 방정식 부등식 미분 파트를 잘 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적분은 이과 적분을 잘 해놔야 될 거야. 기출문제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뭐 빼기 1에서 1까지 X축으로 돌렸을 때 부피 구하라 이런 거 일단 나오겠죠. 이게 무슨 함수인지 알아야죠. 그래서 특례에서 잘 나오는 그래프 함수가 몇 개가 있어. 그 그래프 다 찝어주면 되지. 얘하고 또 얘도 잘 나오고 얘도 잘 나오고 몇 개 있어 지금. 그래서 그쪽 함수 적분으로 하는 거 이과 미적분 그쪽 파트 좀 잘하면 될 것 같고, 확통은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 확률 통계 꼭 걸려. 그러니까 확통은 꼭 해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숙제를 내가 많이 주는 이유는 한동안 안 했을 테니까 읽어보고 야 이런 거 안 해도 돼 하는 건 건너뛰면서 쭉쭉쭉 하라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17개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는 건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쭉 해줘야 되는 거고, 내가 오늘 이거 질문 받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하려고 지금 준비해 놓은 건 이거고, 뒤로 하나 주고, 이건 내가 수업 시간에 하려고 준비해 놓은 건데, 맨 처음 식으로 갑시다. 식. 인수분해 공식들은 다 알잖아. 네. 어? 더워요. 나도. 너만 더운 게 아니야. 나도 더워. 자, 개념 설명을 쭉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방정식과 뭐의 차이냐면 항등식의 차이를 알아야 되죠. 방정식은 뭘 구하는 거죠? X값을 구하는 거죠. 항등식은 X값을 구하는 게 아니죠. 항상 등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푸는 게 제일 힘들잖아, 이게. 그죠? 이게 첫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다. 그럼 X는 뭐가 됩니까? 모든 실수죠. 얘가 바로 뭐야? 어떤 둬도 다 되니까 얘가 바로 뭘 말하는 거예요? 항등식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먼저 방정식 먼저 정리하고 항등식으로 넘어와야 되니까. 만약에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다. 그럼 0 곱하기 X 더하기 B는 0이니까 이 X는 있나 없나? X는 없죠. 이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 B가 숫자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뭐라고 하고? 불능이라고 하죠. 이 경우는 뭐라고 해? 부정이라고 하죠. 낫이 아니죠. 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부정이라는 말이. 한자어라 그래. 한자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A가 0이 아니야 요번에. 근데 B가 0이야. 그럼 A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니까 X는 뭐가 나온다? 0이죠. 그래서 근이 하나 나오네. 그 다음 네 번째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면 X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래서 이 두 경우는 X값이 특정한 X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1차 방정식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죠. A제곱 마이너스 1의 X는 A 마이너스 1. 이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잖아. 1차 방정식에서.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집합이 뭐가 될 때? 공집합 될 때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원소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얘기야? 공집합이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A가 얼마면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면 되죠. 이렇게 되니까 X는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A가 1이 되면 0 곱하기 X는 뭐가 돼? 이건 모든 실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이 가장 기본적으로 푸는 풀이죠. 2차 방정식도 쉬워요. 왜냐하면 인수분해, 그리공식이나 완전제곱식이나 판별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쓰니까 크게 문제될 게 없잖아. 그래서 1차 방정식을 처리하는 방법은 이 네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항상 이거 될 때 이 개념을 생각을 해둬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그죠? 이러면 모든 실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방정식의 집합이 근이 모든 실수가 되냐, 아니면 근이 하나도 없냐 하려면 A 값을 얼마를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게 1차 방정식의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죠. 모든 참고서에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이 항등식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항등식이 어디까지 가냐면, 전체적으로 니네는 지금 다 전단을 어느 정도 봤다고 생각하니까 막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상하에서 수원수, 미적분 적분 갔다가 확률 통계도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실전 문제가 다 짬뽕이니까. 항등식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나머지 정리로 가요. 근데 문제를 보면 이 문제는 항등식이다, 방정식이다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항등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문제는 없다고. 근데 항등식임을 가리키는 문구들이 있어, 문구들이. 고등학교 참고서에서 이게 항등식이다라고 가리키는 문구가 뭐냐면 X값에 무슨 말? 관계없이. 이 무슨 말이야? X 얼마나도 됐다는 얘기잖냐? 무슨 말이야? 이건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실수 뭐에 대하여? X에 대하여. 그 다음 세 번째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다? 아, 이 식은 무슨 식이다? 항등식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문제로 나오는 게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나머지 정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쓰고 A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건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문제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럼 뭐가 돼?
그지? A가 있는 것들은 A가 있는 것들끼리 모으고 A가 없는 것들은 A가 없는 것들끼리 모으게 되면 얘가 얘예요. 얘가 얘고 이미 두 직선이 한 교점에 만나죠. 두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한 점을 주게 되면 그걸 대입해버리면 A 값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걔를 대입하면, 그래서 정리하면 새로운 직선이 나와, 안 나와? 그 직선은 이 교점과 요 알파, 베타를 지나는 뭐가 된다? 직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A가 어떤 값을 넣든 간에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무슨 말이다? 항등식의 응용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이 뭐해? 연립방정식 하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꿔? 이렇게 바꾸죠. 그리고 A 값에 관계없이 저 직선이 반드시 지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그러면 또 다른 문제를 멈춰. 느낌이 전혀 다르죠? 그죠? 그래서 1차 방정식의 가장 큰 특징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항등식은 고등학교 과정에 전단원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나오는 단원이 뭐가 나오냐면 이게 있죠, 이게. 이건 뭐야? 두 원이 어디서 만날 때? 두 점에서 만날 때. 이 두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의 방정식의 뭐야? 일반형이죠. 맞죠? 그래서 이 또 다른 점 하나 주면 세 점으로 원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만들어지죠. 그래서 알파, 베타, 대입값, m값이 구해진다, 안 구해진다? 구해진다. 그지? 그리고 m에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쫙 지워지고 뭐가 돼? 교점을 지나는 뭐가 돼? 직선이 나와, 안 나와? 나오죠. 이것도 역시 m값에 관계없은, 그죠? 요게 좀 더 넘어가면 어디로 간다? 평면의 방정식으로 가죠. 두 평면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 교선이 생기죠. 당연히. 이렇게 그럴까? 두 평면이 만나면 교선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죠. 두 평면의 교선을 지나는 또 다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럼 얘하고 얘하고 포함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수 있죠.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때 PQR을 대입하면 N값이 정해진다, 안 정해진다? 정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무슨 개념으로 간다? 항등식의 개념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평면의 방정식도 다 알 테니까 여기까지 얘기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항등식의 개념을 첫 번째 어디서 정리하자? 나머지 정리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뭘로 정리가 됩니까?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로 되죠. 그죠? 이게 지금 뭐 한 거야? 항등식 한 거란 얘기죠. 3을 넣고 빼기 1 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 4 넣어볼까? 4. 4 넣으면 어떻게 되니? 빼기 8 빼기 3이니까 얼마야? 5가 되죠. 여기 4 넣으면 얼마가 되니? 1이니? 여기 4 넣으면 얼마가 돼? 같아, 안 같아? 같은 값을 넣으면 이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안 성립한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대신에 우리 이제 뭘 써요? 이런 걸 쓰는 거죠.
그래서 x-1로 나누면 몫은 뭐고? x 플러스 1로 나누면 몫은 x-3이니까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갑니다. 여기까지만 잡으면 이제 개념이 될 것 같고, 나머지 정리 문제에서는 어려운 게 한 2개 정도 있어요. 2개. 이런 인수분해가 되는 걸로 나누는 건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뭘로 나누는 게 있냐면 허근으로 나누는 게 있죠. 허근. 이걸로 나눴을 때 뭘 구하라? 나머지 구하라. 또는 이걸로 나눴을 때 뭘 구하라? 나머지 구하라. 허근으로 나눈 나머지가 하나가 있고, 또 3차로 나눴는데 2차로 정리되는 게 하나 있는데, 요건 이제 문제 가서 내가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방정식과 항등식을 구분하는데, 이 항등식의 개념을 아주 잘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이다. 전 단원에 걸쳐서 이 항등식은 아주 많이 깔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등학교 참고서에서 항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요 3가지 표현 말고는 안 써요. 모든 참고서가 항등식은 다 저 3가지 표현 중에 하나, 다른 표현은 없어. 그러니까 주 표현만 알면, 아, 요게 항등식이네? 그럼 x값 모두든 등식이 돼야 되네? 이 개념으로 가고, 머리 한편에 또 뭐가 들어가야 돼? 아, 가로 더하기 a는 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어려운 예전 본고사 문제 중에 하나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의 방정식이 일반형이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 A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이 직선식이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이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이 문제가 하나 나오죠. 이게 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일반식이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얘도 표현하고 얘도 표현한다? 아니다 이 말이지. A가 0 되면 얘는 표현이 돼. 근데 A가 숫자로 바뀌는 순간 얘는 표현할 수가 있다 없다? 이 직선은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직선은 표현을 못해요. 이 식으로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 원은 표현을 못합니다. m이 숫자로 바뀌는 순간 곱하기 하면서 이 원의 방정식이 없어져버리죠. m이 0 되면 얘는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의 수많은 한두 개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겁나 많잖아. 그 중에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원은 요거죠.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얼마든지 있죠. 그 중에 절대 표현할 수 없는 직선은 요거다라는 것까지 하나 간다 이 말이죠. 오케이? 이게 이제 예전 본고사. 서울대 연대고대에서 아주 단골로 냈던 본고사 문제죠. 거기까지 가면 얘기가, 개념은 내가 어느 정도 다 얘기해 준 것 같고, 프린트해서 질문을 받아볼까? 풀어왔으니까. 설명은 알아듣겠노? 질문 48번 48번을 보고 떠올리는 공식이 있나? 이거 네 그거 그렇지. 그죠? 그러면 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두 번째, 뭐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그죠?
그럼 얘는 2분의 1을 곱하고 뭐를 곱하죠? 2를 곱하죠. 예전에 다 들었을 거야. 그래서 2분의 1을 놔두고 뭐 하자? 2를 넣으면 이렇게 되고 완전제곱식으로 정리가 돼요. 괄호 안이. 맞아요?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 실수는 절대 제곱했을 때 뭐가 돼? 음수가 될 수가. 그러니까 반드시 3개가 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를 주거나 얘를 주면 삼성 더하기 삼성 더하기 삼성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3의 비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그냥 그대로 준다 안 준다? 이걸 그냥 안 주죠. 그 문제처럼 AB분의 1, BC분의 1, CA분의 1가 통분하면 어떻게 돼? A, B, C분의 분자는 뭐가 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3ABC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리는 이거죠.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조건식을 주는데 이대로 안 주죠. 복잡하게 꼰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 얘기죠. 또 39번 중위면틀 모양 상자가 있다. 건널비가 24. 그럼 가로 세로 높이를 뭐라고 해야 돼? ABC라고 해야죠. 그러면 AB도 몇 개고? 2개고. BC도 몇 개고? 2개고. CA도 몇 개고? 2개고. 그게 24니까 이건 12네. 그 다음에 모서리 A도 몇 개 있고 4개 있고 B도 몇 개 있고 4개 있고 C도 몇 개 있고 4개 있고 싹 더하면 7이네. 그 다음 대각선은 A제곱 B제곱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있죠. B제곱 C제곱은 이건 3개 중에 몇 개 주고 2개 주고 하나 구하라 이 얘기죠.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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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중에 2개 주고 하나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인수분해 공식이죠. 야, 뭐 이 아저씨도 뭐 이렇게 필기를 많이 해. 머릿속에 있어야지. 본 지가 오래됐어? 오 마이 갓. 본 지가 오래됐어. 그러니까 100번을 못 넘어왔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또 질문? 24번. 뭐 자꾸 앞으로 가. 어? 백어택을 하네. y 더하기 z분의 1? 이건 1이고 z 플러스 x분의 1은 얼마고? 1이고 xy z 플러스 1? 그럼 문자가 3개인데 조건식을 몇 개 줬어요? 2개 줬죠. 그리고 얘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지금. 그럼 얘를 한 문자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y는 뭐라고 쓸 수 있어? 1 빼기 z분의 1이죠. 그럼 x분의 1은 1 빼기 z고 x는 뭐야? 1 빼기 z분의 1이죠. 그래서 x 대신에 뭘 쓰고 1 빼기 z분의 1을 쓰고 y는 통분하면 뭐가 되니? z분의 z 마이너스 1이냐? 그지? 맞아요? 그럼 뭐 지워지고 빼기 1이네? 빼기 1이지? 그러니까 뭐가 돼?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저 46번이요. 46번
이건 뭐가 떠올라야 돼? 인수분해 공식 중에 그죠? 또 얘를 식의 변환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얘를 만약에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써요? 인수분해는 얘가 인수분해죠. 또 얘도 식의 변화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요 케이스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1이 2라 그랬으니까 뭘 구할 수 있어? 그걸로 x 플러스 x분의 1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이제 얘가 2야, 2. x 플러스 x분의 1 제곱은 2 넘기면 4. 음수는 아니지? 그러니까 x 플러스 x분의 1은 2네, 2. 그럼 3승 3승분의 1은 x. 구간에서 x가 0보다 작다 돼 있어서. 오, 그럼 마이너스 2네? 오, 잘했어. 5 빼기 3에 이렇게 가야죠. 빼기 8 플러스 6 또 마이너스 2네. 그지? 그렇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질문. 지금 몇 번? 55번이요. 55번. 그렇죠. 55번. 자, 2x의 3승에 빼기 3x 제곱에 더하기 4예요. 근데 56번이 있구나, 난. 55번. fx가 몇 차라 그랬어요? 2차.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네. 자, 얘를 x-알파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베타. x-베타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알파다. 이때 A를 나타내는 식을 구하라. 얘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등식을 놓을 수 있고, 얘하고 얘하고 등식을 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나? 알파를 넣으면 얘가 0이고, 알파를 넣으면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B는 베타일 거고, 베타를 넣으면 베타 제곱 더하기 A 베타 더하기 B는 또 알파일 거다. 그래서 둘이 뭐하자? 빼주면 A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고, 이쪽은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알파 베타가 다른 거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뭐 할 수 있다? 날려버릴 수 있죠. 날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A는 뭐라고 쓸 수 있다? 빼기 1 빼기 알파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을 것 같다. 말이지. 그죠? 그렇죠. A하고 알파하고 다른 문자예요. 똑같은 걸로 보면 안 되고. 또 62번. 자, fx를 x 더하기 1, x 빼기 1로 나누면 항상 몫은 표시해야죠. 그때 나머지는 뭐? x 마이너스 3이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있겠죠. 나머지는 2x 마이너스 4. 자, 요번에 fx를 x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제 몇 차가 된다? 2차가 되겠죠. 2차.
그지 않아요? 그죠? 왜? 3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2차.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얘도 2차니까 1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자, 나머지를 어떻게 구해? 이건 변적 쉬운 문제인데 얘하고 등식을 놓을 수 있고 얘하고도 등식을 놓을 수 있잖아. 그 문제 이쪽을 공통적으로 0으로 하는 값이 두 개나 걸치네. 1 넣으면 0이고 1 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2. 1 넣으면 몽땅 0이고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는 것이고 마이너스 1 넣어도 0이죠?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넣으면 A 빼기 B 더하기 C. 그 다음 얘하고 얘는 2 넣으면 되겠네. 2 넣으면 0이잖아. 2 넣으면 0이죠? 2 넣으면 0이죠? 2 넣으면 4A 더하기 2B 더하기 C. 그래서 세 개를 연립하면 풀린다 안 풀린다? 풀린다 이런 얘기죠. 등식을 놓을 수 있는 건 순전히 뭐기 때문에 항등식이죠. 나머지 정리는 항등식에서 출발하면 크게 문제될 게 없다 이런 얘기지. 이해되죠? 또 이거 끝이야? 아 이러면 안 되지 이 아저씨 이거 다 해와야 돼. 이틀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최소한 100문제 이상씩은 풀어봐야 된다고. 그럼 프린터에서 내가 골라가지고 풀게요. 자, 72번 갑시다. 72번. 프린트 72번. 자, px가 x3승의 ax제곱의 bx 더하기 3인데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로 나누어 뭐한대? 떨어진대요. 근데 x제곱에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된단 말이야. 이게 허근이거든. 시근이 아니야, 2차식이. 이렇게 안 떨어지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가 제일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1분. 생각해봐, 지금. 나머지가 없어. 또 좋죠? 자, 두 개를 봐야 됩니다. 두 개. 얘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근이 이거거든. 근데 이 근의 특징이 뭐야? 3승하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얘는 또 얼마가 되고 이걸 써먹어라 이 소리가 되는 거죠. 3승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얘를 준다는 얘기는 이걸로 나눴다. 이거 뭘 써먹어라?
얘를 써먹으란 얘기죠. 이것도 여기 삼승하면 뭐가 되고 1이 되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뭐란 얘기야? 그렇죠. 어차피 얘를 0으로 하는 허근을 양쪽에 x에 대입을 한다 안 한다? 할 거란 얘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를 넣는 순간 0이 될 뻔. 쟤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죠. 근데 삼승이 얼마인 걸 아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인 걸 아는 거죠. 얘가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요. 근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2를 쓸 수 있죠. 오메가끼리 묶으면, 그지? 그죠? 오메가가 지금 허근이잖아, 허근. 그러니까 얘가 0, 얘가 0, A는 빼기 B. 그럼 얼마가 돼? 뭐? 두 번째 가로에. 아, 이게 없나? 그럼 A는 얼마가 돼? 2, B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2. 근데 꼭 이렇게 묶었는데. 이 두 개는 꼭 알고 있어야 될 거예요. 또 다른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나오면 근각의 수로 가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도 있어. 왜냐하면 얘가 3차고 최고차항이 얼마야? 1차. 1이니까 아주 좋죠. 그러니까 이 몫이 뭐란 얘기야? x 플러스. 이거란 얘기죠. 뭔지 몰라. 근데 여기 두 허근을 뭐라고 하자? 베타 감마라고 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베타 더하기 감마 얼마죠? 1. 베타 곱하기 감마는 1. 그죠? 근데 알파 베타 감마는 얼마야? 마이너스 3이다. 이게 세근의 곱이잖아. 뭔 말인지 알죠? 그럼 베타 감마가 1이니까 알파는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잖아. 그게 빼기 2지. 빼기 A가 빼기 2란 얘기지. A가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B죠.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고. 순전히 얘는 뭐 때문에? 얘는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나머지가 0이라 가능해요. 나머지가 뭐가 붙어 있으면 얘를 쓸 수가 없어. 그렇겠죠? 그럴 경우는 이거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얘하고 똑같은 걸 얘네는 변하기 전에 문제를 하니까 얘를 그대로 어디 가서 써먹냐면 행렬에서 써먹어요. 행렬에서. 얘를 그대로 행렬에서 써먹습니다. 행렬 해봤어? 안 해봤어? 조금 했어요. 해봤어? 안 해봤어? 예전에 해봤죠. 배웠을 거 아니야? 아저씨 배웠을 거 아니야?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요 X하고 같을까 틀릴까? 다르죠. 여기 X는 얼마야? 빼기 1이고, 여기 X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모양은 똑같은 X지만 안에 숫자는 뭐해? 다르죠. 하지만 둘 다 성질은 뭐야? 삼승하면 얼마가 된다? 빼기 1 된다. 이것도 삼승하면 빼기 1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단위 행렬 1은 삼승은 아무 상관없잖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3승을 해서 2가 되니까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는 행렬을 만족하는 행렬 A에 대하여 라고 나올 땐 이 행렬 A는 3승하면 얼마가 되는 걸 써먹어라. 단위 행렬이 되는 걸 써먹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문제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죠? 그럼 3개씩 잘라버리면 끝나지. 그지? 그러면 이 형태가 나오잖아. 뭐 다 0 때리면 되죠? 맨 앞에 A만 하나 남겠지. 그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도 A 플러스 2고 A제곱, 여기도 마찬가지. 이 행렬을 준다고. 그때 이 행렬이 얼마인 거라 써먹어라. 3승이 마이너스 2인 걸 써먹어라, 이 말이지. 그래서 여기 행렬이 여기 행렬하고 여기 행렬하고 같다 안 같다? 안 같아요. 얘는 단위 행렬이고 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어떤 행렬이죠. 켈리 해밀턴을 만족하는 행렬이라는 얘기지. 근데 두 행렬의 공통적인 특징이 삼승함은 단위 행렬이 되는 거고 얘는 삼승함은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잘 알고 있으면 요게 그대로 응용되면 켈리 해밀턴으로 넘어가는 행렬에서 그대로 여기에서 써먹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이것도 하나 챙겨두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말이 뭐 식일계산이고 하면서 연관 지어가지고 이과 수학이나 위에 뭐 연관된 것들은 생각나는 대로 다 떠버릴 테니까.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그러면 얘가 지금 AB 값을 정하라고 해서 구했죠? 72번이 이제 그런 문제고. 넘겨보면, 다 항등식 문제야. 열심히 풀면 돼. 다 나머지 정리 문제죠? 나머지 정리 문제나 크게 문제될 게 없어. 이렇게 5분간 쉬었다가 이제 인수분해 쭉 정리를 해줄게요. 알았죠?